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준범입니다. 올해 2023년 새로운 교재가 완성이 되어서 교재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2023년 새로운 교재 이름은 객관식 법령편 올인원 조사요원 워크북입니다. 작년까지 2022년까지는 이름은 올인원 조사요원 워크북이라고 있었지만 실은 주관식에 관한 교재였죠. 올해 이제 객관식 책이 이제 새로 나와서 앞으로는 객관식 책과 주관식 책을 나눠서 이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올인원, 객관식에 대한 올인원, 주관식에 대한 올인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올인원 조사요원 워크북 객관식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사요원 시험은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주관식, 실무, 그리고 객관식, 법령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기존에는 객관식 책이 따로 없었고 별도로 여러분들도 뭐 문제은행이나 그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제가 올해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책입니다. 이걸 완성을 해서 이제 다시 강의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교재 새로 나온 책이니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첫 페이지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있고요. 작년까지 있던 거기 마스코트 아니고 뭐 마스코트라 그러나 여기 있는데 캐리커처 캐리커처가 이제 약간 살이 좀 빠졌죠. 실제로 저는 살이 빠지지 못했는데 캐릭터는 살이 좀 빠졌네요. 자, 자, 넘어가서 여러분 첫 페이지에 프롤로그라고 있습니다. 목차 앞에 있는 우리가 머릿말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기존에는 머릿말을 길게 쓴 적이 없는데 올해는 머릿말을 한번 써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가 있고 제일 끝에 가면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라고 이 책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썼습니다. 세법을 잊은 그대에게라고 한번 붙여봤고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 책은 세법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다만 조각일지라도 그 논리를 성실히 학습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두면 언젠가 그것들이 모여 나름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 때 이건 세법의 진짜 일부 조각이죠. 우리가 뭐 일할 때 접하게 되는 세법이나 우리가 전체에 대한 세법은 정말 양이 많고 깊이도 엄청 깊은데 우리가 지금 수업 목적으로 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도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고 조금 덜 나오는 주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강약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이나 같은 주제더라도 일정 이상 깊이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이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골라내서 일부의 조각들을 모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감히 세법에 대한 큰 조망을 한다거나 큰 새로운 뭔가 시각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책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대비한 입장이라면은 어떤 게 기출되고 있고 어떤 게 앞으로 또 예상되나 이런 거를 이제 위한 수험서라고 보시면 되고 기출을 기본으로 한 일부 조각들을 담은 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냐 그런 건 전혀 아니겠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책도 일부 조각이지만 그 조각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문지르고 해서 반짝반짝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일할 때도 그때 그 조각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다른 지식과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조각들끼리 이렇게 그전에는 링크가 없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맞아 이것과 이 조각들을 합쳐가지고 내가 어떤 일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름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적었고 두 번째 여기 단락은 여러분 우리는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계 실무를 넘어오셔서 조사요원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 직장인으로서 공부를 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 혹은 점심 시간 혹은 퇴근 후 혹은 주말 이런 시간 자신의 개인 시간이나 이런 가족들과 보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이제 쪼개서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입장이죠, 우리는. 그죠? 전업수험생이 아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거나, 물론 이 책 자체는 두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잘 나오지도 않는데 모든 세법을 다 넣었기 때문에 두꺼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주제들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두께가 생겼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되 그래도 좀 중요성이 덜한 출제 빈도가 덜한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나중으로 이제 일선에서 일하시면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때로 미룰 수 있게 일단 이 책은 정말 조사요원에 나온 주제 그리고 나올 것 같은 주제들만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격을 위한 노력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어차피 내가 최종적으로 소화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뭐 어떤 강의를 많이 듣든 이 책 저 책을 많이 사든 결국은 자기가 소화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요 강의하고 교재를 만드는 이유는, 좋은 강의와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노력을 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다고. 그거를 도와드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아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향을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제 깊이나 범위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가이드가 없이 혼자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은 투자했는데 내 귀한 시간을 주말 시간 이런 걸 투자해서 공부했는데 많이 공부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합격의 고배를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최소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고자 이렇게 교재와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저도 이제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도 노력하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와 교재를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프롤로그를 한번 써봤어요. 이어서 이제 이번 클립, 이 영상의 주된 주제, 교재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조사요원 지금 객관식 법령편을 공부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출의 입체적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여러분 조사요원 시험이 2번 있죠? 1년에 2번. 보통 상반기께 뭐 5월, 6월 이렇게 있고 하반기께 9월, 10월, 늦을 때는 11월에 볼 때도 있지만 보통은 9월, 10월에 보죠. 자, 이렇게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잠깐만요. 3개년이라고 하면 6회분이죠. 3년치 정도를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그게 보여요. 경향이 보이고 어떤 시험이든 그렇습니다. 보통 3개년 혹은 4개년치에 대한 기출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시험에 대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시험은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난도로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범위, 이 정도의 깊이로 나오는 시험이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6회분 정도를 분석을 이제 열심히 했고 자, 300문제입니다. 우리가 1회차당 50문제예요. 그죠? 50문제. 이따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그리고 공부 방법은 다음 클립에서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자, 한 회차당 50문제가 있죠. 객관식 50문제가 나오니까 6회분이라고 하면 300문제, 객관식 300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관식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별도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객관식 이 50문제는 간혹 가다가 뭐 부가가치세법이나 뭐 소득세에서 가끔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50문제 거의 전부 다가 이론 문제. 말 그대로 이 시험이 법령편이잖아요. 그죠? 시험 과목의 이름이 법령편이잖아. 그러니까 이 법령 그 자체를 문장, 우리가 법인세법에 있는 문장 그 자체로 뭐 소득세법 명에 있는 뭐 문장 그 자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기 5개죠. 오지선다니까. 보기 하나하나를 여러분 오지문이니까 50문제 곱하기 오지문.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300문제죠. 300문제 곱하기 오지문이니까 1500개죠. 그죠? 여기는 여러분 오타니까 300문제라고 생각해 주세요. 300문제 곱하기 오지문이니까 1500개. 한 문제당 여러분 지문이 5개고 회차가 6개니까 우리가 1500개에 대한 OX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 진위 문제로 판단하시면 돼요. 1500개에 대한 OX가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1500개의 OX를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이 교재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썼어요, 책을.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출의 입체적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입체적 분석이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기출 문제를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받아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제 단순히 뭐 예를 들어 법인세법 첫 번째 정답이 뭐 4번이다.
그러고 나서 그 문장을 읽고 이거구나 넘어가고 다음 문제 어떻고 정답 OX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기출을 분석했다고 할 수 없어. 그냥 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본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이 기출을 분석할 때는 만약에 보기 지문이 5개가 있다. 보기 지문이 5개가 있으면 지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야.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3번이 틀린 거야. X. 4번 맞고 5번 맞고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1번이 읽고 나서 맞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어느 이론, 어느 법령에서 나와서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혹시 이거를 다음 회차에서 출제자분께서 요걸 틀리게 낸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부분을 고쳐서 틀리게 낼 것인지 그렇게 틀린 지문이 있다면 읽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이론에서 온 이론 부분인지 그리고 이번엔 틀렸지만 다음에 맞게 나온다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맞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우리가 기출을 분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기출 문제를 그냥 문장 그 자체로 우리가 요즘은 사실 제가 운전면허에 대한 시험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운전면허는. 문제 보고 나서 4번에 똑같이 정답이면 시험에도 그대로 예상 문제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4번째가 정답이야. 내용도 잘 몰라요. 그냥 길이가 이 정도인 거. 길이가 두 줄 정도고 그 정도인 게 정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도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그냥 단순히 그냥 맞다 이 지문 맞네 틀렸네 이렇게만 해두고 그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은 일부분은 여러분 점수를 맞을 수는 있어요. 일부분은 그 문장이 또 다른 문제에서 섞여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대로. 하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합격선까지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분 6년째 하고 있고 회계실무 6년째 조사요원은 5년째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고충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객관식 점수가 의외로 잘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그 강의 안내, 공부법을 안내할 때 여러분 객관식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드리는데 객관식은 여러분 특징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독이 증가돼서 실력이 올라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객관식은. 근데 이 말이 쉽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객관식 시험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게 객관식 시험의 특징입니다.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고 내가 어느 정도 회독을 늘려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난도별로 점수는 그래도 들쑥날쑥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최저 라인을 깔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은 이하는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좀 제대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번에다가 제일 교재의 특징, 첫 번째를 기출의 입체적 분석이라고 적은 이유가 저하고 함께 그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회분, 최근 3년 동안의 기출을 제가 요거를 입체적으로 다 분석한 거예요.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목별로, 주제별로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서 접대비에 관한 지난 3년간 접대비 파트에 관한 나왔던 문제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번 정도 접대비에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접대비의 발생 기준인지 현금 기준인지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러네 해당되는 그 파트에 해당되는 이론도 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게 또 나왔네. 또 이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부하시다가 지겹다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이미 충분히 숙달이 되신 거죠. 이게 또 나왔어. 이건 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같은 주제로 여러분 5번, 6번씩 책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공부를 같이 저하고 하면 실전 시험에 가면 간혹 낯선 게 섞여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대부분은 기출에서 공부했던 게 나올 거예요. 기출에서 봤던 문장 그대로, 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를 입체적으로 했다면 맞아 이 주제 내가 했던 거다 한 2년 전에 나왔던 주제구나 오랜만에 나왔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풀 때 그만큼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제가 요 교재에 그렇게 담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기출을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는 뜻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기출에 녹여낸 필수 이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필수 주제는 이제 선별 이제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목별로 모든 파트가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객관식 50문제 중에 법소 부가 12, 12, 12, 국기 국징이 7, 7 문제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50문제예요. 법소부 12, 12, 12, 국기 국징 7, 7 이렇게 50문제라서 세목별로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문항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파트에서 무조건 이게 나온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경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에. 그죠? 갑자기 나오지도 않던 뭐 그런 파트만 다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기출되지 않았던 파트에서 내실 수 있겠죠. 출제자분께서. 하지만 예를 들면 법인세가 12문제라고 해봐요. 12문제인데요. 거기서 기존에는 뭐 있어요. 접대비 하나, 뭐 대손 충당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내다가 갑자기 우리가 조특법 쪽에 있는 것만 12개 중에 막 6개 내고 세액공제만 다 6개 내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간혹 가다가 12개 중에만 하나, 2개 정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겠죠. 같은 파트더라도 기존에 그 파트 안에서 안 물어봤던 거를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기출되었던 주제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다루세요. 출제자분께서. 그거는 여러분 시험을 구성하는 입장이 돼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꼭 우리 조사위원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든 그거를 출제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제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이번 회차 물론 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유난히 어렵거나 어떤 회차는 유난히 쉽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이 있는데 갑자기 그 경향이 원래 평균 한 8, 90점 나오던 시험인데 갑자기 평균 3, 40점 나오게 이렇게 구성하지 않는다고요. 기출을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되는 것을 기본으로 그 시험 범위와 난도를 조정하세요. 우리 시험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시험이 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세법 전체에 대한 이론을 다 보지 않습니다. 필수 주제를 제가 선별해서 지금 책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겠죠. 선별해서 선택을 했잖아. 거기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론 정리를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아까 조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설프게 모든 파트를 다 공부하면 여러분 이도 저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주제 파트를 충분히 많아요. 조각들도 충분히 많다고. 선정된 파트도 많아요. 거기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파트 안에서는 그래도 문제를 풀 정도의 충분한 법령이나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저도 무슨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여러분 공부를 대충 해서 한번 합격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쓸 거면 본인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여기 시간을 투입할 거면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피드백이 있는 내가 공부한 만큼 그만큼 점수화할 수 있는 그렇게 공부를 하자는 뜻이지 뭐 대충 여러분 선택과 집중해서 몇 개 찍어서 공부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책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안에 별도의 이론서나 법령집을 안 보셔도 되게 이 안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문제에 따라서 문제에 딸려 있는 이론을 보시면은 충분할 정도로 녹여냈습니다. 이론을. 자, 그렇게 넘기고. 그리고 3번. 주관식 과목이 있죠, 여러분. 실무, 소득세법 한 문제, 법인세법 큰 문제 2개, 그리고 마지막은 조사 사무처리 규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그러니까 객관식과 주관식에서 겹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도 주관식 여러분 작년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신 분 있겠지만 나오는 파트가 주로 있잖아요. 그죠? 법인세법이면 접대비는 무조건 나오고 매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손 충당금도 대부분 나오고요. 감가상각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큰 주제. 그 큰 주제 안에서 세부 주제는 다를 수 있지만 출제가 큰 주제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객관식에서도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요. 방금 들었던 예를 말씀드리면은 접대비에 관한 거 우리 주관식에서는 어때요? 법인세법 접대비 관하면은 우리가 접대비 한도 시부인하는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거 실제로 푸셔야죠. 그래가지고 얼마가 한도 초과인지 통분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얼마 기타 사유 유출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풀고 계산 문제 하시고 자. 객관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 적격 증빙, 적격 증명 서류가 없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그리고 접대 행위 기준인지
접대비의 귀속 시기가 행위 기준인지 뭐 현금이 지출된 기준인지 이런 것들, 주관식 공부와 객관식 공부에 둘 다 쓰이는 이론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주관식 공부할 때 객관식에도 공부가 되고 객관식 공부할 때도 주관식에도 공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 서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커피를 잠깐. 4번.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도 글자가 큼직큼직하죠. 지금 요 강의를 들을 때 뭐 강의 화질을 어떻게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떻게 설정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설정이든 거의 대부분 글씨가 잘 보이실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제가 글씨를 구성했습니다. 책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혼자 책을 보실 때도 복습할 때 좀 진도를 빨리 뺄 수 있고 여러분 글자 크기, 행간, 자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슨 한두 장 볼 거면은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좀 빽빽하게 되어 있고 해도 빽빽하게 하니까 종이가 얇아서 좋다. 뭐 출력 몇 장 안 해도 되니까 좋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험이 지금 아니잖아요. 세목 5개를 공부해야 돼. 법소부, 국기, 국진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말투가 너무 빽빽하거나 편집이 너무 안 예쁘게 되어 있으면은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피곤해져요. 눈이 빨리 피로해준다고, 머리랑 눈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구성할 때는 좀 두께가 늘어나더라도 글자 크기나 행간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빨리 넉넉하게 구성을 해서 빨리 진도를 뺄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는 좀 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리고 왜 그럴까? 왜 페이지는 많지만 두껍지 않을까요? 니은. 자, 여러분 우리 법령시험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제되는 세법 조문이 있잖아. 우리가 법인세법, 뭐 시행령, 뭐 이런 어디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는 이론으로 만약 요약만 하지만 그거보다 짧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시험에서 세법 조문이 그대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세법 조문이나 이론 요약도 전체 내용을 그대로 다 실어놨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도 넣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한 조문과 이론 요약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핵심 단어나 문구에 여러분 볼드, 그 두꺼운 거 있죠. 지금 이 글씨체처럼 두껍거나 색깔,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컬러를 이용해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는 볼드랑 컬러만 봐서는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쭉 읽으시고 이론 뭐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 혼자 공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복습할 때 여러분 그 볼드체랑 컬러체가 빛을 발할 겁니다. 이론서라고 기본서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보실 때 두꺼운 볼드 부분이랑 컬러, 파란색이면 파란색끼리, 빨간색이면 빨간색끼리 이렇게 한번 눈으로 탁탁탁 찍어서 핵심 단어랑 문구를 이어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다? 효율적으로 빨리 복습이 될 거예요. 별도의 요약서가 필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뭐 핵심 단어들만 모아놓은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뭐 100페이지짜리 요약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공부가 되신 상황에서는 뭐 그걸 보시면 당연히 정리가 되겠지만 저는 그거를 같이 녹여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이론 처음 볼 때는 기본서처럼 다 보시고 이해가 됐어. 그럼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그 볼드 부분과 컬러 부분만 눈으로 빨리빨리 캐치해서 보시면 이론 보듯이 빨리빨리 넘길 수 있어요. 최종 정리용으로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별도의 요약서가 필요 없게 구성을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디귿 또 두꺼운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 뭐 예를 들면 또 접대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6회분을 분석해 뒀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가 또 반복돼서 나오겠죠. 물어보겠죠. 문제에서 동일 주제나 유사한 주제 이런 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때 예를 들면 뭐 1회 처음에 접대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다음 회차 풀 때 1회차 참고 아니면 정말 요약으로 뭐 접대 행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짧게 쓰고 필요한 부분만 쓰고 넘어가면 페이지는 되게 줄어들겠죠. 하지만 어떻다? 복습 누적 효과가 그럼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이지는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접대비에서 필요한 요 주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은 같이 볼 수 있게
다시 중복해서 실어놨습니다. 중복이란 표현이 있죠? 중복이란 표현이 있는데,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짧게 공부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접대비를 하루에 다 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출근할 때 잠깐 보고, 또 퇴근해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 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앞에 있는 걸 다시 리마인드하고 앞으로 찾아보고 이러면은 번거롭기도 하고, 번거롭지만 그렇게 찾아라도 보면 효과가 좋을 텐데, 저도 공부해본 입장이니까 그런 경우에 에이, 또 앞으로 가기 귀찮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렉이 걸리니까 그냥 필요한 짧은 것만 보고 넘어갈래,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또 하게 돼요. 보다 보면. 그래가지고 놓치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회독수를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 봤던 내용이 이만큼 나왔어, 책에서. 그럼 봤어요. 그러면 얘는 공부를 하고 볼드 부분 공부하고 다음에 만약에 또 그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앞에서 내가 공부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좀 빨리 넘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다시 그걸 그때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3회차 때는 내가 1회차 때는 잘 기억이 안 났고 2회차 때 복습하면서 그때 확실히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3회차 때는 잘 풀리는구나. 이번에는 이 이론은 길게 안 봐도 되겠다. 볼드만 땅땅땅땅 보시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행, 1회독을 하더라도 한 번 보더라도 많은 회독수 효과를 낼 수 있게. 여기 있죠? 1회독 하면서 다회독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보실 때는 중복되는 부분은 뛰어넘으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페이지는 여러분 꽤 많아요. 지금 이 교재 자체가 지금 1500페이지가 조금 안 됩니다. 지금 놀라셨죠? 처음 혹시 그렇게 두껍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파트 1과 파트 2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뒤에. 자, 일단 6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파트 1 책은 파트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약 700페이지씩 나눠져 있습니다. 1400페이지 정도 나눠져 있고요. 자, 우리는 강의는 이 파트 1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파트 1이 실제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아시겠죠?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이 책이 중간까지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세목, 5개 세목과 모든 주제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다 끝낼 거예요. 단계별로. 그게 실질적으로는 한 750페이지 책인 거예요. 법소부, 국기, 국징 이 5개 세목을 750페이지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두께는 있지만 효율을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책 한 권만 보면 될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라고 생각하시고 750페이지로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나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진도를. 공부해보시면. 자, 그렇고 파트 2는 뭐냐? 여러분, 회차별. 아까 제가 64회부터 69회까지 최근 6회차에 대한 거를 다 분석했다고 했죠. 그래서 파트 1에 그걸 주제별로 새로 녹인 거고요. 파트 2는 회차별 풀이 그대로 한 거예요. 64회 기출풀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50번까지. 그러니까 이거 모의고사식으로 한번 쭉 전체 구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파트 1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복습용으로 실전 느낌으로 연습하게 파트 2가 구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실질적인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진도 나가는 공부는 파트 1으로 끝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책을 2권으로 나눌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파트 1만 해도 올인원 구성이거든요. 이론과 문제풀이까지 모두 올인원으로 할 수 있어서 파트 1만 해도 원래 완결 짓고 별도의 책으로 조사요원 객관식, 법령편, 기출문제집 이렇게 회차별 기출문제집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그냥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도 파일이 뭐 2개 있고 책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지면은 그냥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통합하자는 의미로 두껍지만 이렇게 합쳤습니다. 고민을 끝까지 하다가 합치는 쪽으로 했어요. 페이지는 좀 두꺼워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만큼 출력하시면 되잖아요. 강의 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세목별로 출력하셔도 되고요. 파트 1만 출력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여러분 요게 중요하죠. 우리 5번 객관식 법령 우리 목표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자, 이 책을 소화했다는 의미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저하고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독학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교재를 쓸 때 독학도 가정을 하고 썼습니다. 혼자 복습하시든 혼자 처음부터 복학을 하시든 최대한 친절하게 나중에 보시면은 서술을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는 아니다. 이거에 주의하자.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의할 때 하고 싶은 말도 이 책 안에 설명 안에 녹여놨어요. 이거는 이렇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전부 다를 넣어놓을 수는 없겠죠. 그럼 강의 자체가 들어가면 너무 더 두꺼워질 테니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필수적인 부분은 다 넣어놨습니다.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화체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학도 가능하십니다. 아무튼 이 책을 다 소화했다고 했을 때 기대되는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시험이 우리가 평범한 난도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의 난도는 여러분 회차별로 다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조사회에 대한 난도가 있다고요. 우리는 만약에 막 1000명, 2000명 되게 많은 사람이 막 응시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우리 되게 많은 분들이 응시하니까 대부분 보면 보통의 그 정도 수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시험을. 우리가 무슨 중학교 중간고사가 아니잖아요. 한 50명, 100명, 200명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 몇천 명이 보는 시험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출제자가 구성을 할 때 이 정도는 뭐 적절하겠구나. 어느 정도 합격자가 나오고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고 처음에 출제를 해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든 그렇습니다. 출제를 하고 나면 그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이 있는 시험은 모두 다 그래요. 시험 출제하고 나면 출제위원회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요. 요거는 수험생들을 평균적인 수험생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몇 퍼센트 정도 대략치로 어느 정도는 합격하지 않을까로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출제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평범한 난도라면 이 책을 소화했다. 그럼 80점 이상 받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80점 아니면 90점 뗍니다. 90점이라고 해서 90점이 상한 리미트 이런 게 아니에요. 80점 이상, 그냥 80점에서 90점 대를 받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얼마냐? 60점 이상. 뭐 제가 시험을 뭐 감히 보장해드린다 이럴 수는 없지만 제가 요 교재를 만들 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요런 책을 구성하고 이런 느낌으로 책을 이렇게 쌓아보고 이론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래 이 정도면 이 시험에서 이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예상 점수인 거예요. 어렵더라도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클립에서 이 조사위원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한 과목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60점 받으면 합격입니다.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니까. 어렵더라도 이 책으로 봐서 객관식 60점 받으면 자기 몫은 다 한 거예요. 이 과목에서. 시험 점수가 여유가 있다면 주관식에 나눠줄 수 있겠죠. 평균 점수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객관식이 좀 어려운 회차다. 그런 때는 여러분 보통 주관식이 좀 쉬워요. 아무튼 이건 이따 말씀드릴 거고 객관식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 몫 60점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이 책을 구성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소기의 성과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 책이랑 제 강의에 투자해 주시는 시간이 아깝다라거나 야 네가 하라는 대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도 야 내가 택도 없는 점수가 나왔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공부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뭐 강의만 틀어놓고 야 뭐 유튜브 우리 보통 보듯이 재미난 거 보듯이 야 뭐 이렇게 그냥 보고 딴 생각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수험서적 뭐든 보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책과 강의로서 호흡을 같이 맞춰서 열심히 했다면 이 정도는 제가 보장해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30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수고 많으셨고 교재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목차를 봤어야 되는데 목차 짧게 볼게요. 요거 3분 안에 끝낼게요. 목차 한번 볼게요. 여러분 파트 1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목별, 그러니까 법, 소, 부, 국기, 국징 이 5개의 세목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목 안에서도 주제별로 쌓아가는 형식입니다. 기본서의 형식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형식이에요. 세목별 구성은요, 일단 법인세법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을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을 볼 거고요. 다음에 소득세법을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을 보는 이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의 구성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래도 뭐랄까 수험 집중적으로 효율성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법소부, 국기국직 뭐 이렇게 그냥 하지 않고 나름대로 법, 부, 국징, 소, 국기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전부 다 보긴 봐야 돼요. 당연히 보긴 봐야 되는데 효율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구성을 한 겁니다. 공부해 보시면은 제가 그때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하면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 조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모아서 합격해 봅시다. 합격의 조각들, 뭐 세법의 조각들이기도 하고 이 조각들이 합격의 조각, 주제들입니다. 합격의 주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별로 이렇게 제가 한번 나뉘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문제 수가 있어요. 이 예를 들면 조각 1번, 법인세법 총칙에 1번부터 7번까지 문제가 실려져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몇 페이지입니까? 뒤에 6페이지죠? 6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법인세법 조각 1, 법인세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고 이 파트 안에 이 책에서 몇 문제가 들어있는지 나옵니다. 이 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몇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 책에 7문제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려 있는 문제 숫자로 출제 빈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6문제 이상이면 뭐예요, 여러분? 매번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6회차를 분석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7문제가 실려 있다는 건 뭐예요? 매번 나왔다는 거야. 맞죠? 6회차 기출을 분석해서 요거를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저렇게도 정리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모아봤더니 법인세법 총칙은 7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6회차 동안 7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회차당 이 총칙에서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다 해뒀습니다. 각 조각 앞에 페이지마다 이렇게 간지를 넣어뒀는데 앞에 이런 식으로 몇 문제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4, 5문제가 나온다. 이런 뭐예요? 3년 동안 여러분 한두 번 빼고는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 매우 중요하죠. 요 파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됐죠? 1번, 2번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조각, 어떤 조각 주제들은 3번, 한 문제가 나오거나 3문제가 나왔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3년 동안 6번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한 번에서 3번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2년에 한 번 나오거나 그렇다는 거죠. 3년에 한 번 나오거나.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신난다. 이건 안 봐야지?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이 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중요해요. 제가 안 나오는 주제들은 뺐다니까요. 안 나오는 주제들은 아예 여기 넣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인세법의 최저한세 이런 거 있어요. 뭐 연결, 합병 아예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정도 제외를 했다는 거예요. 뭐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지문 하나라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다? 대세 지장 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결 합병 나올지도 모르니까 나는 모든 세목, 모든 주제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다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떨어진다고요. 주요 주제, 어차피 우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법인 그 시간에 접대비를 한 번 더 봐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연결, 합병, 뭐 최저한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지문으로라도 모든 세목이 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 시간을 쓰면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접대비, 기부금, 뭐 소득 처분 이런 것들 원래 나오는 주제들을 한 번 더 볼 시간을 놓치는 거잖아요. 제가 선별해 놨으니까 이 책에 선별해 놨으니까 이 책과 저를 믿어주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말로 돌아가면 1에서 3문제 나온 것들은 일단 여러분 뭐 위파트들 4문제, 5문제, 6문제 이상으로 나왔던 1번과 2번부터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복습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쭉 보시고 복습할 때 야, 요건 내가 좀 약간 좀 시간적으로나 벅찬데 한 문제 나왔던 2문제 나왔던 요 파트는 이번에는 좀 안 보고 싶다. 그때 선택하시라고요. 그때. 아시겠죠? 앞에 거부터 충실히 하시고 이걸 하시란 말이야.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페이지마다 앞에 조각의 첫 번째마다 이걸 넣어 놓은 거예요. 됐죠? 파악하시면 됩니다. 요 7문제 이 부분 이 문제가 몇 문제인지를 보고 밑에 출제 빈도로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 몇 개인지를 보시고 자 하다 보니까 40분이 됐네요. 자 여러분 그 교재 소개 이렇게 마칠 거고요. 수고 많으셨고 쉬었다가 다음 클립에서는 조사요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조사요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에 대한 공략법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